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동영상부터는 15단원 채권의 이자율 기간 구조, 이제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15단원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 공부하는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4단원에서 배운 이제 채권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채권의 이자율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요번 주차 동영상에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1번 부분에서 시간을 허락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차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15단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요번 단원에서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드와 머추리티의 관계를 이렇게 일드 커브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잠깐 칠판을 보시면 요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칠판을 보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겠대요. 그래서 돈을 갚겠대. 이제 그런데 그 만기를 1년으로 하겠대. 이제 그래서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제 그 같은 사람인데 만기를 뭐 2년, 3년, 5년, 뭐 10년 그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보통의 경우라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1년 딱 돈 빌린다고 했을 때에는 뭐 1% 이자에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돈을 2년, 3년, 4년, 5년 만기가 길게 빌려갈수록 조금 더 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제 좀 조금 더 비싼 이자율을 당연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기가 짧을 때보다는 만기가 길 때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돈 빌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 때에도 뭐 만기 1년짜리 적금을 들 때보다는 만기 3년짜리 적금을 들 때에 그 요즘에는 워낙 이자율이 싸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만기가 긴 적금을 가입할 때 이자율을 조금 더 쳐주죠.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빌릴 때에도. 그래서 요 머추리티 만기와 채권의 이자율인 일드를 그래프의 x축과 y축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 요 일드 커브라는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기가 1년일 때 1%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일 때 1%, 그리고 2년일 때 2%, 3년일 때 3%, 뭐 요거를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선으로 그어 놓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채권의 일드 커브라는 것이 바로 뭐 간략하게 간단하게 요게 일드 커브구나. 만기와 채권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일드 커브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드 커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5.1번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왔는데 이게 채권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는데 지금 요 첫 번째 피규어의 그림의 경우에는 약간 거의 플랫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돈을 빌리든 단기로 돈을 빌리든 이자율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고요. 여기 두 번째 피규어의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피규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로 돈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고 장기로 돈 빌릴 때 오히려 이자율이 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티드한 일드 커브가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경제의 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아니면 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뭐 그렇게 어떤 좀 긴급한 경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일드 커브 모양이 나타납니다. 우선 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거는 뭐 그거는 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리고 뭐 코로나19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일드 커브가 채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시장에서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피겨와 같이 우상향하는 게 어떤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세 번째 피겨처럼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경우에는 이제 마치 사슴의 뿔처럼 이렇게 험프, 이제 약간 뭐 소선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피규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여러 모양의 일드 커브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런 모습이구나. 이제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세 번째 피겨처럼 우하향하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싸고 단기 금리가 더 비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본드 프라이싱 부분에서는 일부는 우리가 공부를 한 거에 대한 약간 발전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아무래도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더 높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일드로 바꿔 말하면 만기가 짧은 일드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의 일드가 높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부터는 제로 쿠폰 본드를 이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만기가 3년짜리인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중간에 쿠폰으로 10, 그리고 마지막 때 10, 그리고 만기 때 1000을 갚는 방식으로 채권, 요런 현금 흐름을 갖는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쿠폰을 주는 채권의 경우는 이거를 다 따로따로 제로 쿠폰 본드로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10, 요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 채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요 두 번째 요거를 가지고 2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떼서 요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쿠폰 주고 만기 때 마지막 쿠폰과 원금 주는 채권의 현금 흐름을 이거를 다 제로 쿠폰 본드로 쪼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로 쪼개는 것을 본드 스트리핑 혹은 본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3년짜리 살펴본 우리가 예제에 든 채권의 경우에도 이제 요런 1년짜리 제로 쿠폰, 2년짜리 제로 쿠폰, 3년짜리 제로 쿠폰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보다는 당연히 만기가 긴 이제 4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만기를 짧게 돈을 빌릴 때보다 만기가 길게 돈을 빌릴 때 이렇게 일드가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로 쿠폰 본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쿠폰이 없이 맨 마지막에 액면가만 딱 있는 채권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 만기가 1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는 지금 이 채권 얼마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액면가를 지금 이자율인 1.05로 나누고 만기가 2년인 채권은 $1000 액면가를 1.06에 지금 1년에서 두 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1.06의 2승으로 나눕니다.
이제 그리고 3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는 1000달러를 1.07. 그래서 요거를 3년을 오는 거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한 칸. 그래서 세 칸. 그래서 1.07이 3승을로 나누는 거고, 이제 그리고 4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는 이렇게 4칸, 네 칸을 총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이 만기가 길어지는 제로 쿠폰일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1번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드 커브에 대한 어떤 기초 개념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에 당연히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드 커브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동영상 길이가 초과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어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